추석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박순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76세가 된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붉은 고추를 하나하나 골라내며 햇볕에 고르게 펼치는 모습은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숙련된 농부의 그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대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 김덕수였습니다.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 이장님. 들어오세요. 순례는 손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김덕수는 마당을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이 큰 집을 어떻게 다 관리하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몸이 성할 때 할 일은 해야지요. 순례는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덕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50년간 장사를 하며 사람을 상대해온 그녀의 직감이었습니다. 김덕수는 마루에 앉으며 찬찬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마을에 좋은 요양원이 생겼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상주한다고 합니다. 순례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곳 갈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순례는 찻잔을 건네며 김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재촉하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이장님,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곳이고 제가 평생 살아온 터전입니다. 순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집 와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었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김덕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례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덕수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미리 준비하시라는. 이장님, 차나 드시고 가세요. 순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덕수는 몇 모금 차를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기엔 이 동네도 너무 외진 곳이니까요. 김덕수가 나간 후 순례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장의 방문이 단순한 걱정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마을회관에서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순례도 평소처럼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김덕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순례 어르신이 좀 걱정됩니다. 어제 밭에서 길을 잃어서 한참 헤매셨다고 하더군요. 순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김덕수는 어정쩡하게 웃었지만 이미 주민들 사이에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순례 씨가 좀 나이가 나이인데. 순례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웃들의 눈빛이 어딘지 달라 보였습니다.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낯선 시선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길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언가 큰 일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술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회의가 끝난 다음 날부터 술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도 사장 아주머니의 시선이 미묘했습니다. 술래 씨,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네, 멀쩡합니다. 그러시다니. 다행이네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네 이야기, 자식 이야기까지 나누던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술래는 물건값을 계산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이웃해온 사이였습니다. 김씨, 안녕하세요. 김씨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술래야, 너 정말 괜찮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술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씨, 나 멀쩡해. 이장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조심해야 해. 요즘 나이 든 사람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더라. 김씨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기꾼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마을 뒷산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문득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술래 땅만 정리하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쉽게 나갈 것 같지 않은데요? 걱정 마세요. 이미 주민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어요. 치매 기색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통할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의심받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자존심에 상처받아서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술래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꾹 참고 더 들었습니다. 만약 안 통하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어르신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면 가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술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옛 제자였던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는 지금 도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할 때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호의 밝은 목소리에 술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호야,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겼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내려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시네요. 술래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장의 요양원 권유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 변화,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 그건 명백한 사기예요. 토지를 노린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선생님,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술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50년 넘게 믿고 살아온 마을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말입니다. 이틀 후 술래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 씨가 요즘 많이 이상하다던데.
그러게 나이가 나이인데 가족들이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술래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의심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술래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웃기는 소리야. 술래는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50년간 장사하며 기른 눈치와 경험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까지 모든 것이 말입니다. 정오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술래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방문, 회의에서의 발언, 어젯밤 대화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지. 술래는 노트를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지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마을에서의 신뢰,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살 권리까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술래가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사흘째,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물건값을 받으며 잔돈을 확인하라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술래가 깜빡할까 봐서였습니다. 술래 씨, 잔돈 맞나 한 번 더 세어보세요. 맞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요즘 실수하시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요. 술래는 아무 말 없이 잔돈을 다시 세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오히려 그들의 말만 증명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술래가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전화기가 이상했습니다. 잡음이 심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도청을 당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술래는 다시 창고 근처로 가서 이장의 동태를 살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이장의 족갑벌 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니까요. 그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술래는 더 이상 창고 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술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야? 요즘 마을 사람들이 너에 대해 걱정이 많아. 혼자 살기 힘들 것 같다고. 김씨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알았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김씨, 나 멀쩡해. 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가족들하고 상의해 보는 게 어때? 아들들도 걱정할 거야. 김씨 할머니가 가고 나서 술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잡음이 심했습니다.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술래는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술래는 마당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창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술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물로 뛰어가서 물을 길어왔지만 불길은 집 쪽으로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몇 번이나 물을 날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이에요. 술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집들은 조용했습니다. 설령 들었다 해도 나서려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치매 노인의 실수로 일어난 화재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물동이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연기 냄새로 뒤덮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술래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집이 불에 타고 자신은 치매 환자로 몰린 채 쫓겨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의용 소방대에서 활동했던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불은 바람을 거슬러 막아야 한다. 술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살폈습니다. 집 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 쪽에서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동이 대신 화분에 흙을 퍼서 불길에 뿌렸습니다. 마당에 쌓아둔 모래도 가져다 부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대로 차근차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혼자 싸운 끝에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완전히 끄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해냈구나. 술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위기를 혼자 헤쳐낸 것입니다. 그들이 치매라고 몰아세우는 그 머리로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술래는 노트를 꺼내 오늘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시간, 상황, 대처 방법까지 모든 것을 썼습니다. 핸드폰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잡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술래는 정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험해졌다. 빨리 와라.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일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술래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의용 소방대 활동 증명서와 각종 교육 수료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을 증명해줄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을 해보자. 술래는 상자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술래는 의용 소방대 교육 증명서들을 정리했습니다. 화재 진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마을 안전관리 교육까지 젊은 시절 받았던 모든 증명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출발합니다. 2시간 후에 도착할게요. 고마워, 정호야. 혹시 다른 일은 없으셨어요? 문자가 심상치 않았는데. 술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불이 났었어. 뭐라고요? 지금 괜찮으세요? 혼자 껐어. 의용 소방대에서 배운 대로 했지. 정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술래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화재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기름을 뿌린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정오쯤 정호가 도착했습니다. 술래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호야, 앉아라. 할 이야기가 많다. 술래는 차를 우리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노트에 기록한 내용을 보여주었고 어젯밤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정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기와 방화 시도죠. 그런데 누가 믿어주겠니? 모두들 날 치매라고 생각하는데. 정호는 의용소방대 증명서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충분해요. 선생님이 얼마나 경험 많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마을 이장 김덕수가 찾아왔습니다. 정호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제 옛 제자예요. 경찰관이지. 김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관이요? 무슨 일로? 정호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술래 선생님께서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별일 없는데요. 김덕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토지 개발 관련해서 외부 업체와 접촉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젯밤 화재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덕수는 당황했습니다. 화재요? 몰랐는데. 마을 이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술래 선생님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데 말이에요. 김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정호가 떠난 후 술래는 말했습니다. 맞지? 저놈이 범인이야. 네, 반응이 너무 명확했어요. 이제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오후에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술래야, 미안해. 뭐가? 어젯밤 불나는 거 봤어. 그런데 나서지 못했어.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이 그러더라고. 술래가 실수로 불낸 거니까 가족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술래는 김씨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아니야, 괜찮지 않아. 50년을 이웃해 살면서 내가 너를 의심했다니. 김씨 할머니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술래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김씨,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이제 누구 말도 안 들어.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을 거야. 저녁에 정우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경찰이 와요. 정식 조사를 할 겁니다. 정말? 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해요.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 정호는 의용소방대 증명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들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말이에요. 그날 밤 술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증명서들을 가방에 넣고 지금까지 기록한 노트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야. 술래는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을회관 쪽으로 걸어가는 술래의 걸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술래는 의용소방대 증명서와 노트를 챙겨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선생님, 긴장되세요? 아니야.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서 오히려 시원해. 회관에 들어서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례를 보는 시선들이 복잡했습니다.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김덕수 이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찰관 이정우입니다. 순례 선생님의 옛 제자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우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장이 외부 개발업자와 손잡고 순례의 땅을 노렸다는 것, 그를 위해 순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다는 것, 심지어 방화까지 시도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김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기름 잔여물, 개발업체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는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순례 선생님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신 내용들입니다. 순례가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의용소방대 증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순례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를 치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치매 환자가 혼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까요? 순례는 의용소방대 증명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였어요. 그때 배운 걸로 제 집을 지켜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순례야,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이웃해 살면서 너보다 이장 말을 더 믿었어.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례 씨, 정말 죄송해요. 괜히 잔돈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순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속으신 거예요. 경찰이 김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덕수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는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나는 마을을 위해서 한 일이야. 개발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순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 이장님, 땅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온 삶의 증거지요. 김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회관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순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례야, 뭘 심을 거야? 상추하고 배추 좀 심으려고. 나도 도와줄게. 두 할머니는 함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오쯤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사 나왔어요.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 대상 토지 사기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기사까지. 순례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별거 아니긴요. 선생님이 용기 내지 않으셨으면 해결되지 않았을 일이에요. 정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도요. 순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고마워.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야. 선생님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오후에 순례는 혼자 밭 끝에 앉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며느리로 시작해서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신문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혼자 그런 일을 다 겪으셨다니. 미리 말씀해 주시지.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가 약한 줄 알았지? 아들이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전화를 끊고 술래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 밭에 나와서 일을 할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술래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습니다. 등도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뒤돌아 밭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들이 언젠가 푸른 잎을 틀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은 돈이 아니라 삶의 증거다. 술래는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